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칠판 앞에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 40 이어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압축 요약 강의인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론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한 토픽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보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어떤 상황일 때 우리 중개사가 책임을 지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건입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해준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거. 세 번째는 재산상의 손해가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한테 발생을 하는 거. 네 번째, 고의과실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중개 행위로 인해서 이 해당 건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성립 요건으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증 설정인데요. 업무보증은 어떨 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증서를 통해서 보증한 걸, 가입한 걸 통해서 세 개의 방법 중에 하나에 가입을 해서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면 이걸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해야 되냐면 시점이 먼저 중요한데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해놓고 개설 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이 사무소에 관련된 업무 보증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는 거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어떤 구체적인 시점은 없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때는 설치 신고 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된다. 자, 설치 신고 전 보증 미리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가지 방법이 많이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그러니까 흔히 SGI라고 하죠. 서울보증보험 민간회사에다가 보증 설정을 하기도 하고, 100 중에 99는 여기다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제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다 가입을 하고요. 공탁은 법원에다가 최소한의 보증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공탁을 현금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자, 공탁 중 하나를 택해서 보증을 설정합니다.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 이 공탁금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등록 취소한 때는 3년 동안 돈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면 2억을 넣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돈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공탁을 실무에서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죠. 자, 다음 이제 설정 금액에 대해서 별표를 조금 쳐 주시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 4억 원 이상. 단 특수법인도 포함이에요. 특수법인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지지산자가 있는데, 제가 지지산자를 책에 A로 해가지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이 A로 놨거든요. 거기만 2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다 보시면 되고, 자,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면은 법인만 할 수 있죠. 법인만. 자, 분사무소 설치 시는 분사무소 별로, 분사무소마다입니다. 합쳐서가 아니라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 자, 개인은요 2억이고요. 합동사무소는 다 개별적이지 않습니까? 합동이어도 사업자는 별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각자 설정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포인트. 자, 보증을 변경하거나 재설정할 때는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보증을 변경할 거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종전에 보증 설정을 해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바로 바통특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만료일 지난 게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돼요. 자, 공탁은 그냥 계속 넣어두는 거기 때문에 연장할 게 없어요. 그 공탁 돈을 넣어주면 돼요. 돈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항상 해야 되고요. 흔히 중개 실무에서 해보면 공제증서를 보통 많이 발급을 하죠. 협회에서 받는 공제증서.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어떨 때? 보증 관련 설명. 자, 우리 계약하고 나서 공제증서를 딱 주면서, 자, 사고 나면은 이제 중개사에서 같이 책임을 집니다 이러면서 설명하는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사본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기출이 많이 되는데, 손해배상을 했어요, 사고가 나서. 그러면 언제?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일 경우에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며칠이요? 15일. 그래서 다시
오시오라고 제가 두 문자를 만들어서 15일을 말씀드렸죠. 오시오, 15일.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을 안 했다, 혹은 이 게시 의무는 우리 토픽 15에 제가 자계 업보사라고 해가지고 보증 설정한 걸 게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자계 이게 바로 업무 보증 설정이거든요. 그 게시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보증을 설명하거나 사본을 교부를 안 했어요. 자,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다음 위에 볼게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요, 보증 설정을 안 했어요, 애초에. 자, 그리고 업무 개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치를 이행 안 하고 업무 개시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 최초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6개월 이하. 자, 그 다음에 최초에 등록해야 될 때 안 한 거는 일로 빠지는 거고, 등록한 이후에 다시 연장해서 보증 설정을 만료일까지 설정 안 했어요. 그러면 재설정이잖아요. 그때는 업무 정지에 처한다. 그래서 세부 규정에는 별지에 1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증 재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1개월의 규정이 따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형광펜 친 건 항상 수업 때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